어제 신문사설이 하나 있었죠.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설이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가 대법관 권순일에게 부탁을 해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건으로 만든 다음에 한 달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재판 거래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권순일은 자기가 주심을 맡은 사건이 아닌데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에도 관여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원 합의체를 넘기는데도 관여한 걸로 소문났습니다.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은 자체 조사조차 벌이지 않았습니다. 권순일은 명예롭게 대법관으로 퇴직을 했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화천대유라는 김만배 회사에서 고문료를 받아 챙긴다고 했습니다. 문명국이라는 나라에서 만약 대법관이라는 자가 돈에 팔려 정의를 벌였다면,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말 그랬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게 그런 일에 대법관들이 동조를 했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으로 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때부터 줄창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적어도 대법관이 한 명 이상 연관되었고 이 사건의 배경이 대장동 게이트인데다가 주범 김만배의 뒷배가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불리는 고관 대장들이니 특검으로 가서 발본색원하여 후세에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직 특검,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법관 이런 자들이 이 나라의 정의를 땅에 쳐박고 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어쨌든 김만배가 결과적으로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 검찰은 이 진술을 뭉갰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재명은 이 사건이 무죄가 되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만배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넘기진 바로 다음 날, 그리고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바로 그 다음 날, 그날에도 권순일이 방에 갔습니다. 대법관이 방에 총 8번을 갔는데 이발하러 간 건 아니겠죠. 뭐 하러 갔을까요? 그리고 권순일은 퇴임 후에 김만배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재인 시대의 검찰이 눈을 감은 겁니다. 도대체 대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함께 썩은 것일까요? 검찰은 2021년 말 2차례 권순일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개발 본류 수사가 문제라며 이 수사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추악한 사법부를 덮을 수 있을까요? 검찰 쪽이 말은 내렸습니다. 대장동 본류를 먼저 수사한다. 자, 그 결과 이제 검찰도 끝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1부 3부죠. 이 반부패 수사부가 16일 이재명에게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인에게 통보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재명 본인에게는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된 모양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검찰은 설 연휴 뒤인 27일 소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일자를 조율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혀 조율되고 있지 않다. 그건 변호인에게 한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나온 뉴스가 그렇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게이트가 드러난 뒤에 무려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을 최종 설계하고 결재했던,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설계했다. 최종 설계하고 결재를 했던 가장 윗선인 그분 이재명을 이제 소환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정확한 혐의는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2013년부터 유동규를 통해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고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자료를 제공하고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전후로 민간 사업자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재명은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자신은 당군 일의 최대 공격 환수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그리고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이 사람은 남욱이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뇌물 배임 횡령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진상과 김용, 이 두 사람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공동체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김용은 2021년 4월에서부터 8월까지 유동규를 통해 남욱이 조성한 8억 4,700만 원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물론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은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로써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가운데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복잡한 대장동 게이트가 검찰이 도마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칼질할 일만 남은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남FC 후원금 사건 제3자 뇌물수수 사건 조사를 받고 검찰을 나오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을 했죠. 대장동 게이트를 조사받은 뒤에도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성남지청으로 몰려갔던 43명의 열혈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도 이재명을 호위하면서 거의 무죄와 함께 정치 탄압을 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대장동 개발이 당군 일의 최대 공공환수라고 하던 거짓말을 이재명은 이번에도 태연히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자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한 차례 조사한 뒤에 성남시청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차례 조사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이재명에 대한 질문사항은 아무리 추리고 추려도 적어도 500개가 넘고 1000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조사만으로 그 조사가 다 이루어질까?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소집해놓고 국회는 열리지 않고 의원들은 외유 중이죠. 결국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열 텐데 과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제가 총장이라면 무조건 청구합니다. 청구해야만 검찰에도 명분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 이런 판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김성태, 이 조폭그룹 김성태가 오늘 영종도 공항을 통해 송환됩니다. 함께 체포가 된 현 상방울 그룹 회장이죠. 양승길도 함께 들어옵니다. 상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김성태는 17일 오전 0시 50분에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합니다. 인천공항 도착 예정 시간은 17일 오전 8시 5분입니다. 다들 출근길인데 영종도에 들어오는 겁니다. 검찰은 17일 김성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집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검찰 수사관들을 태국으로 파견해서 김성태, 양승길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이들이 국집기에 탑승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자진 귀국한 뒤에 인천공항에서 대기를 하던 검찰 수사관들의 체포가 됐던 남욱 변호사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국내로 데려오면 신병을 넘겨받는 방식도 있지만 수사관을 파견해서 함께 귀국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행기에서 체포하는 순간부터 48시간 그 법칙이 딱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귀국을 하면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를 해야 될 테니까 바빠집니다. 일단 조사를 마쳐야만 영장을 청구할 테니 말입니다. 검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김승태를 수원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한 뒤에 18일 늦어도 19일 오전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김승태 체포를 두고 이재명의 성남지청 수사일에 맞춘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그 날짜에 김승태가 잡혔죠. 그러나 검찰은 공교롭게도 시기가 일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김승태 체포 송환 작전에 검찰은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언론은 이번 김승태 체포에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총동원됐다고 썼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당시 취임하자마자 수원지검에 아주 혼쭐을 냈죠. 도대체 왜 김승태의 해외 도주를 방치했느냐. 검찰은 지난해 8월 김승태 수행비서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에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 전달하면서 김승태의 현지 비호 세력 가운데 한 명이 태국 한인회장을 지낸 A씨라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아마 이 A씨도 이번에 같이 송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태국 경찰은 처음엔 태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다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법무부 차관 이노공이 지난해 8월 28일 태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태국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승태 체포를 요청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도 지난해 11월 말에 태국으로 가서 태국 경찰청 이민국장과 경찰청장을 면담하며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검 간부라고 하더군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12월 20일 대검찰청에서 주한 태국 대사를 접견하며 다시 협조를 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2일 김승태 금고지기인 매제 김모를 체포하고 결국 김승태도 체포할 수 있었다. 한편 그동안 송환 불복 재판을 받던 금고지기 김모는 귀국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가 13일 다시 또 입장을 번복해서 계속 재판을 진행할 태세라고 합니다. 검찰은 김모의 귀국을 막는 작업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모가 들어와야만 모든 것이 입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갔고 이 돈이 어디에 갔고 누구에게 줬고 하는 것을 김모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김모의 송환 앞으로 2-3달은 더 걸릴 모양입니다. 자, 요 며칠 동안 김승태가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이 큰 뉴스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승태의 이 말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관련자들의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 그 신호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범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한동훈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무원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 대장동을 두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이 김승태 변호사합의 대안합 사건의 국간대사 한 말일까요? 지난주 인천 가두연설에서 이재명이 사적 복수의 공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인가? 라고 말을 한 데 대해서 한동훈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데 수사는 모두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말인가? 이 사안은 사적 보복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다.
원래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 중에 하나였죠. 검사가 이 보복으로 수사를 하면 거의 깡패지 검사인가? 그 말에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또 최근 안민석이 김승태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을 주고 북한에 몰래 돈을 준 범죄인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에 도피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을 이렇게 애둘러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 덧붙인 말이 한동훈이 과거 법무부 장관들과는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 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의 배우일 거라 생각한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깡패를 잡아오는 배우, 깡패의 배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궁금합니까? 저 역시 한동훈 장관과 마찬가지로 그 깡패의 배우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그 뒤에 기자들과 문답에서 한동훈은 김승태가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범죄자가 못 견디고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를 주는 것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 남욱도 최서훈도 그랬다.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민생을 무기로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걸핏하면 기자들에게 지금 민생을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민생인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당은 16일 기본사회위원회, 그리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리고 경제안보센터, 이런 3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참 재밌죠? 기본사회위원회. 그 중에 바로 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이 맡습니다. 직접 당대표가 맡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 얼마나 먹힐까요? 귀국한 김승태. 이재명의 아킬레스 건인가 방패인가? 참 재밌는 표현이죠. 김승태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을 하자 어느 언론사가 붙인 제목입니다. 김승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상의 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증거인멸죄와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이 문제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뇌물죄로 비유할 수 있죠.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했죠. 그런데 이런 사족을 딱 붙여놓았습니다. 상방울 전환사채, 그러니까 상방울의 시비 유통 과정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여전하다, 이 얘기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때문에 이재명 상방울 김승태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어제 17일 오전 8시 10분 김승태가 드디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국들 모든 카메라가 다 갔습니다. 김승태는 태국까지 간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방콕발 아시아나항공에서 수갑을 찬 채 내려 오전 8시 44분께 바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김승태는 저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폭도 국민들에게
신밀기스 미안하다는 말을 맨 먼저 할 줄 아는 겁니다.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김승태는 이재명과의 관계를 기자들이 묻자 모릅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기자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냐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자 그는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건 생중계 화면에도 비쳤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비가 이재명에게 흘러간 게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승태는 정치적 망명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승태의 사촌형이죠. 현 상방울 회장 양승길도 함께 체포돼서 함께 귀국해 수원지검에 함께 압송됐습니다. 어떻든 검찰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상방울 그룹이 재난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금 가장 표준적인 얘기가 20억이죠. 근데 100억 설도 있습니다. 또 상방울 그룹이 2019년 전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6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72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해서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요양관리법 위반 그렇습니다. 이런 김승태와 상방울의 여러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에 수상한 시비, 그러니까 재난사채 유통 흐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돈을 넣고 재난사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끌어당겨서 그걸 쓴다는 거죠. 상방울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00억 원 규모로 시비를 발행했는데 검찰은 김승태의 관련 업체가 이를 매입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합니다. 이 상방울 시비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결됩니다. 곧 상방울 시비 유통 및 세탁을 통해 조성을 한 자금 중에 20억 원을 이재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비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승태는 17일 태국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전환사채로 무슨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시비 유통 과정에서 김승태의 지시로 허위 공시가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김승태는 모두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김승태는 이재명이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도 김승태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이날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김승태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김승태와 이재명 그리고 이화영이 서로 가까운 사이로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김승태가 모른다고 말한 것은 범죄자가 보낸 신호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김승태는 어떻든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횡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외에도 대북 송금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거는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64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건네도록 한 주체가 김승태라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미 기소된 안부수, 이 사람은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곳의 회장이라는 자죠. 이 안부수의 공소장에는 김승태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승태는 안부수를 가까운 선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승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지낸 유재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승태의 매제이자 금꼬지기인 김모의 국내 송환이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분은 마음을 바꿔서 나도 귀국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태국에서 지금 불법 체류 여부를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김승태와 이재명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수원지검 제11형사부는
17일 특정인재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뇌물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2022년 6월 17일 당시 상방울그룹 계열사인 미래산업 이사로 재직했던 A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거죠. 그는 과거 상방울그룹의 회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김성태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상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아주 우리나라 여성 내의 중에 대표 상표죠. 이 비비안의 대표이사도 맡았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서 검찰은 A씨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 조세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지사에 있던 이재명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서에 그렇게 문답이 적혀 있는 겁니다. 검찰이 조사 때 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등이 다 가까운 관계에 있던 것은 맞나요? 하고 묻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이 경기지사와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답했다. 맞느냐? 이렇게 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예, 그렇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은 지난 1월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다 일주일 만에 사법 리스크와 다시 부딪혔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과 함께 사법 리스크의 수렁으로 깊게 빠져들어가느냐, 이재명의 리스크를 괜히 문제로 만드느냐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대장동 조사를 지나면 또 있겠죠. 백현동 있고 또 있겠죠. 위례신도시 있고 또 등등등등 앞으로 적어도 6, 7번은 있을 겁니다. 검찰은 김성태 조사를 마친 후 이 김성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데도 이재명은 검찰 소환 상방울 의혹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지만 검찰 소환에 응할지 묻는 기자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이 박범계죠. 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 이 박범계 등 의원 18명은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검찰의 편파 수사에 항의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물고 늘어지는 게 김건희 특검밖에 없습니까? 왜 민주당 정권에서 중앙지검이 1년이나 수사를 하면서 소환조차, 그래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못한 걸까요? 원내대표 박홍근이 의총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집중하고 야당 공격에 열중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한다고요?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선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공익의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는 함께 싸워야 하지만 개인 사익의 문제라면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주로 사익에 연관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고민정이 맞받았습니다. 고민정은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분리 대응을 막아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자 걸림돌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선, 조응천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현안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묻히는 것이다. 자, 친문에서 친명으로 돌아선 겁니까? 정청래는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청개구리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김종민이 라디오에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안에 청개구리 간별사가 나타났다. 이게 밉상 정치다. 정청래식 편가르기 정치가 당도 이 대표도 힘들게 한다. 참 박용진의 말도 대단히 무섭습니다.
어쨌든 김승태가 압송되고 대장동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이재명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압박은 더욱 앞으로 거세질 전망입니다. 아마도 이번 검찰의 소환 조사는 강도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법조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만큼 혐의가 방대하고 사건이 복잡해서 신문할 내용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1년 반 가까이 수사를 한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여러 혐의는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 약 11년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하루 만에 다 물을 수가 있나요? 성남시가 주도한 이들 사업 전반의 최종 결재자가 시장이었던 이재명인 만큼 검찰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개입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재명이 알고 있었는지, 누가 설계했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묵인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동 업자들과의 유착 여부와 내부 비밀을 빼내주고 불법 이익을 취했다는 검찰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길고 긴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그리고 용적률 상향, 1공단 공은사업 분리 등을 통해 공사 몫이던 개발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몰아주는 과정, 바로 배임 혐의에 대해 이재명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검찰은 밝혀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고스란히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는 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의 소환을 비난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이승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공당으로 돌아와 이 대표에게 천하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승을 잃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승을 잃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을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을 잃은 권력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정치가 없는 곳에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